당이 낮을 때 다이어트가 된다. 당을 일정 범위로 유지하면 살이 찌지 않는다. 이거를 밝힌 논문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제가 요즘 리브레라는 연속혈당 측정기를 부착하고 있거든요. 당뇨 환자분들이 손끝에 모세혈관에서 피를 뽑아서 당을 측정하는데, 이 리브레라는 측정기는 우리 팔 뒤쪽에 혈관 밖 세포질에 침이 들어가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당이 혈관을 타고 소화가 될 때 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면 제 당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내 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본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서 꼭 필요한데요. 다만 혈액에 당이 넘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정 범위에 있는 당은 우리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너무 높아지면 이때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당과 다이어트의 연관성을 밝힌 논문이 많다는 점과 당뇨 관리가 식습관, 운동, 즉 생활습관 교정이 큰 키라는 점을 보았을 때 다이어트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혈당 조절 다이어트는 혈당을 범위 내로만 잘 지키면 내가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떡볶이 같은 양념당 플러스 탄수화물이 압축된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췌장이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과잉 분비하게 돼요. 그럼 남는 인슐린들이 당을 더 잡아서 혈당을 더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서 더 배고파지게 됩니다. 혈당이 적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그래프로 잘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렇게 높은 혈당 변동성은 우리 췌장에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무리를 주게 됩니다. 우리 칼로리나 열량표로 많이 다이어트에 적용하시죠? 하지만 혈당 다이어트는 열량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내 몸에 어떠한 혈당 반응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접근으로 다이어트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라면이 칼로리가 높지만 내 당을 빠르게 많이 올리는 음식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혈당 반응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케톤체는 지방이 분해될 때 간에서 나오는 지방대사의 부산물인데요. 우리 몸의 혈당이 낮으면 지방에 있는 당을 끌어쓰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음식으로 섭취한 글루코스, 즉 당이 우리 혈액 중에 있다면 에너지로 그 글루코스를 쓰는데요. 만약에 우리 몸에 글루코스가 적다면 지방에 저장되어 있는 글루코스를 쓰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되는 원리입니다. 제가 아까 지코바 치킨에 거기 들은 떡까지 같이 먹었거든요. 제가 1시간 뒤에 재봤을 때 혈당이 145 정도 나왔었고요. 아까 푹 익은 바나나를 점심 때 먹었는데 바나나 먹고 한 180 몇, 한 200 가까이 혈당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나나를 좀 피하게 될 것 같아요. 바나나가 빠른 에너지가 공급되어서 좋긴 한데 진짜 먹자마자 바로 혈당이 엄청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는 유사시에 운동 전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먹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산소 빠르게 걸은 지 30분쯤 된 시점에 혈당을 재보니까 83쯤 나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불과 1시간 반 전쯤에 치킨을 먹고 1시간 지났을 시점에 제 혈당이 145였는데 좀 전에 운동하고 나니까 83으로 내려갔어요. 83은 아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수치 정도거든요. 제가 아까 치킨하고 떡을 먹은 게 당을 일정 범위로 넘기진 않았지만 일정 범위를 넘기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살이 빠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혈액에 있는 글루코스를 최대한 없애보고자 유산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연속혈당 측정기 리브레로 측정을 하니까 바로 실시간으로 내 혈액에 있는 당이 측정이 되니까 좀 내 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이라면 앞으로 피하게 될 것 같아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를 들어 라면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당이 빠르게 오르고 어떤 사람은 당이 빠르게 오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빠르게 오르고 잘 내려가지 않고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음식마다 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거든요. 흡수가 빠른 과일 같은 거는 당이 바로 오르기도 하고요. 만약 일반적인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15분 정도가 있으면 내 혈액에 당들이 퍼져서 리브레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솔직히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자꾸자꾸 재보게 돼요. 내 공복혈당, 음식 먹기 전이 얼만가, 운동 후에는 얼마나 떨어지나,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내가 당이 잘 떨어지는지, 어떤 사람은 근력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산소일 수도 있고 스쿼트를 했을 때 당을 잘 내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사실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가 당을 더 빨리 내린다는 연구 결과는 더 많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는 헬스 프로필이라는 앱이 있어요.
앱을 같이 사용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착을 해서 혈당을 재고 아, 이게 바나나 때문에 올랐구나, 치킨 때문에 올랐구나, 운동을 해서 낮아졌구나, 이런 게 체크를 안 해두면 나중에 어떤 것 때문에 오르고 내렸었는지를 까먹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은 음식 사진을 찍으면 어떤 음식인지 바로 인식을 해서 기록을 해주고요. 그 앱에 천여 명의 혈당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다른 사람의 당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통계치도 알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혈당, 건강 점수에 대해서 경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체중, 식사, 운동 기록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음식 때문에 당이 올라가고 낮아지는지 이게 시간을 설정해서 식사랑 운동 기록을 해요. 그러면 리브레 앱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4시간 정도 뒤에 자료가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혈당이 확 뛰었을 때는 내가 기록을 해놨을 테니까 아, 이게 바나나였구나 이러면서 인지를 하고 기록한 것을 계속 관리하고 나중에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측정하고 나서 휘발되는 정보가 될 수도 있는데 헬스 프로필이라는 앱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이 당을 다이어트에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리브레로 내 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하고 이제 헬스 프로필 앱을 사용해서 내 건강에 대한 내 프로파일을 차곡차곡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당과 연관지어서 내 다이어트에 적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당을 확인하고 관리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리브레 앱과 헬스 프로필 앱이 연동이 되면 측정한 다음날 헬스 프로필 앱을 통해서 식사, 음식 등과 매칭되어서 분석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헬스 프로필에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사전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맞춤화된 건강 솔루션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체중, 식사, 운동 기록을 통한 내 건강 매니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시간 이내에 측정을 해주면 연속혈당 측정기에 저장되었던 연속혈당 기록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헬스 프로필 앱과 함께 체지방 측정기, 체중계가 제공이 되는데요. 체중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별 섭취 시간 시점의 혈당과 이후의 혈당 변화를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한 음식별 섭취 후에 연속혈당 수치를 분석해서 식단 혈당 점수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혈당 건강에 맞는 음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TIR 기반으로 하루 뒤 혈당 관리 점수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TIR이란 식사나 공복 등에 따라서 수시로 급변하는 혈당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혈당을 관리하는 데 어렵기 때문에 국내의 학회에서 당하혈색소에 더해서 24시간 혈당 변동폭 확인이 가능한 연속혈당 측정기를 통해 목표 내 비율, 즉 타임 인 레인지 지표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I'm staring through your window looking up at the stars.